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9월에 들어와서 그동안 무섭게 오르던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이 조금 진정되면서 매물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고 또 투자처로서 주식과 함께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인데 사실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풍수 구은 시대에는 부동산의 시대가 아니다. 부동산이 지고 이제 다른 쪽 뭐 여러 가지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가 이제 앞으로는 각광받는데 부동산은 구은 시대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4년이 구운이 시작되는 해고 2043년까지 앞으로 이제 20년이 될 텐데 갑자기 정부에서 대출을 완화시켜 주면서 서울 지역으로 해서 아파트 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이나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도 9월부터 해서 일단 대출이라든지 금액 이런 걸 규제를 하면서 대출 금액을 줄여 주었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갑자기 또 아파트가 막 여기저기서 지금 떨어진다. 아니면 서울도 이제 뭐 진정이 됐다, 매물이 쌓인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기도 지역에서도 특히 중남부 지역, 동탄이라든지 평택이 8원 시대에 굉장히 부동산이 핫했는데 구운이 시작되자마자 굉장히 지금 힘들고 특히 평택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연관이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평택 지역도 지금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지, 물론 저는 1, 2년 전에 다른 영상에서 평택의 시대는 앞으로 한 뭐 4, 5년 가야 거의 이제 4, 5년 정도가 맥시멈이고 그 이후에는 평택의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왕기가 거의 쇠퇴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남부권의 그 부동산 시장이 사실 심상치 않습니다. 임대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삼성전자도 그 파운드리 쪽으로 해서 공장을 P5까지 짓기로 했는데 원래는 P6까지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게 셧다운해서 공장을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택 지역 부동산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러한 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혹시 평택이라든지 경기 남부권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풍수지리하고 사주 명리학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집이라든지 아파트 아니면 상가, 땅 이런 쪽에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풍수적인 기운하고 부동산의 경제적인 기운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뗄래야 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풍수가 좋고 기운이 좋으면 부동산의 가치도 올라가게 되고 가격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을 다 제가 관심을 갖고 풍수를 하게 되면 일반 부동산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갖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평택에서 지금 기거를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서울에 있다가 평택을 내려온 지가 좀 됐습니다. 한 10여 년 됐는데 저는 이제 평택의 파룬의 왕기 기운을 받고 평택 쪽으로 왔는데 요즘 보면 평택이 이제 서서히 내가 예측한 대로 그동안 한 뭐 거의 한 7, 8년에서 길게는 10년 동안 굉장히 활기차 있고 평택이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 사이 인구도 엄청 늘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어떤 기온적으로 보면 이게 꺾이는 게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도 줄어들고 떨어질 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공실, 상가 이런 것도 엄청 많아졌고요. 특히 고덕 중심으로 해서 며칠 전에도 거기 가봤지만 옛날처럼 이렇게 사람으로 북적대고 활기가 옛날엔 굉장히 많고 정말 꽉꽉 막히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없고, 물론 건물은 지금 많이 짓고 있습니다만 어떤 기운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앞으로 이쪽이 살아날 것인지 그런 측면을 본다고 하면 약간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과 1, 2년 사이에 기운이 꺾였는데 앞으로 점점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인데 왜 그런지 그런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제 구운 시대는 사람들이 어디가 좋아요? 어디가 이사 가면 앞으로 뭐 가격도 올라가고 좋아질까? 이런 거 많이 여쭤보는데 평택은 파룬토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는 평택의 기운이 어느 정도 쇠퇴해지고 완기가 끝나가기 때문에 저 역시 이제 이동을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아쉽고 안타깝지만 이 풍수의 기운에 따라서도 도시가 성장했다, 쇠퇴한다. 이런 기운이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앞으로 구은 시대의 지역은 다 좋습니까? 이렇게 또 혹시 여쭤볼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구은 지역이어도 또 주변의 형세라는 것은 주변이 어떻게 생겨 있고 무엇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또 물이 있는지 산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산이 없으면 주변에 건물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또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자양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파룬 시대와 구은 시대 간단히 적어놨는데 파룬 시대는 2004년부터 2023년이었고요. 이제는 구은 시대죠. 올해 24년부터 2043년까지입니다. 파룬 시대는 경기도 평택이라든지 동탄, 인천, 송도, 강원도 일부 이런 쪽이 그때는 파룬 시대의 완기를 받아서 좋았어요. 강원도에서도 보면 뭐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또 춘천 이런 데 좀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동탄도 그렇고 평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동탄도 파룬 시대에 개발이 되었고요. 완전히 완기받아서 난리가 났죠. 그리고 경기도 평택도 삼성전자가 들어옴으로써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 구은 지역은 어디냐? 서울 쪽에서는 강남 압구정, 청담 반포, 영등포, 경기도 부천, 김포, 하남, 파주 이런 쪽인데 일단 일부 지방 대도시에서도 또 지역에 따라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대도시에서는 일부 지역, 서울도 일부 지역, 서울이라고 다 구은시기에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본다고 하면 각 개별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위치를 봐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구은 지역이면 이쪽은 다 좋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구운의 전반적인 기운은 부동산은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의 기운이 꺾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8월 시기에는 간방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기운이 뻗쳤는데 이 간이라는 것은 8월 시대의 간은 토지, 부동산을 또 나타냅니다. 물론 산도 나타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다른 기운이 있지만 부동산에 관계된 기운이 8운의 가장 왕성한 기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4년도면 노무현 정부 말기 그때부터 부동산이 폭등을 해서 2023년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한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말기잖아요. 그럼 노무현 정부서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부동산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제는 구은 시기는 그런 기운이 꺾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집이나 아파트 이런 것을 지역적으로 정말로 구은의 완기를 받은 지역 아닌다면은 이제는 부동산의 기운 아무데나 사고 아무데나 분양받고 하면 다 손해를 엄청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평택은 왜 완기를 받았냐면 여기는 평택이 일단 경기도 남부 지역이긴 하지만 칠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평택이 소도시였어요. 정말 주목도 못 받았고요. 8운 시기 2004년부터 23년이 되면서 급속하게 발전했고 인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구운 시대에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구운 시대에는 평택 일부 지역 빼고는 크게 이제 발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평택의 부동산 시장도 정체될 가능성이 크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그러면 삼성전자는 평택에 8원터에 자리 잡았는데 안 되는 곳이냐? 그거는 좀 다른 개념인데 일단 8원 시대에 평택에서 지금 공장을 짓고 스타트를 하고 구흥까지 연결이 되는데 삼성전자는 그 하는 업종 자체가 전기전자 반도체잖아요. 그럼 전기전자 반도체는 구운의 기운, 불, 화의 기운하고 잘 맞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인 어려움은 겪고는 있지만 결국은 삼성전자는 다시 조금씩 해서 회복되고 좋아진다. 하지만 지금은 약간은 정체기에 있기 때문에 이거와 연관이 되면서 평택이 그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그래서 평택의 일부 해창리 쪽의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입주율이 뭐 10%에서 20%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은 사람들도 난리가 났고 상가 분양받은 사람 다 난리가 났어요. 이게 삼성이 지금 정체되면서 조금씩 파운드리 쪽으로도 지금 수주도 없고 힘들다 보니까 그게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데 기운이 꺾여가서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2024년 4월 조사인데 경기도권의 인구 분포 각 시별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총 인구는 1364만 명이네요. 상당히 많습니다. 수원이 거의 120만 명, 용인 거의 107만 명, 고양시도 107만 명, 화성시가 95, 성남이 92만, 그리고 부천, 남양주, 안산,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경기도 평택입니다. 안양보다도 크고 파주 이런데 김포보다 커요. 그만큼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인구 보면 지금 오른쪽 인구 그래프 분포도를 보면 계속해서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전해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왼쪽 이렇게 보면 왼쪽은 지금 평택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 이런 그림인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평택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인구가 이렇게 급속하게 늘어났다. 전에는 인구가 사실 많지 않았었어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한 뭐 30만 명? 그때 이렇게 그런 정도였는데, 2배 이상으로 급작스럽게 10년 만에 엄청나게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평택이 왜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고 또 삼성전자까지 8원 시기에 들어왔냐? 이것은 풍수적인 기운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물론 뭐 풍수 기운이 좋으면 다 그렇게 들어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다만 풍수적인 기운이 좋아도 너무 시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면 뭐 산골 같은 데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도시하고 좀 가까우면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풍수적인 기운까지 좋다. 그랬을 때 몇 가지 조건이 맞았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조건에 해당된 게 바로 경기도 동탄하고 평택이다. 여기 평택의 이렇게 조감도를 보면 이 동북 쪽에 산들이 보이고 또 이쪽 뭐 남서쪽으로 보면 고덕, 서쪽에는 고덕이 보이고요. 남쪽에는 평택 시내에 그림이 보이는데 브레인시티부터 이쪽 지역이 이렇게 넓게 지금 앞으로 개발이 계속해서 될 것으로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조감도는 나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직접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되긴 되겠지만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그리고 원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도 축소가 될 것이고요. 또 시간도 딜레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 자체도 영향을 받고 또 인구의 증가도 이제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만큼 앞으로는 어떤 시간이 과거에 뭐 짧게 한 3, 4년 걸렸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 2배, 뭐 6, 7년, 심지어 10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은 되겠지만 굉장히 지지부진하면서 이제는 확장세가 과거에 8원 시대에 완기받았을 때처럼 크게 막 성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인구가 그렇게 증가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자체도 지금 120만 평 규모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지만 용인 남사 쪽에도 또 투자를 해야 되고
삼성이 지금 굉장히 파운드리 쪽은 아예 지금 지지부진하고 힘들고요. HBM 메모리 쪽으로도 지금 하이닉스한테 지금 밀려가지고 안팎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여기 고덕의 공장까지 지금 4공장, 5공장 이쪽도 이제는 약간 딜레이를 시킨다, 셧다운을 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평택으로서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평택으로 투자하실 분들 뭐 상가, 부동산, 과거만큼 관심은 갖고 있지 않겠지만 내가 그냥 와서 뭐 그래도 집값이 싸면 경기도 수도권에 포함되고 앞으로 뭐 GTX A 노선, C 노선도 들어온다 하니까 뭐 삶을 여기서 그냥 수도권에 가까우니까 살겠다 하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투자로서 부동산 앞으로 해서 과거처럼 폭등하고 그로 인해서 뭐 수익을 내고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평택이 지금 가운데 동그라미 친 게 A쪽 구도심 전에 이제 시내권이고요. B쪽이 평택 고덕이라 그래서 신도시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동북 쪽으로 보면 산이 있고요. 남서쪽에 아산호가 있어서 전형적인 평택은 파룬 시대에 왕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북 쪽에 원곡면 또 양성면 이쪽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남서쪽에는 아산호 또 당진 평택호 이런 게 있음으로써 이렇게 돼서 평택이 그동안 완전하게 파룬 시대 왕기를 받아서 성장을 했지만 구은 지역은 몇 군데 있긴 있지만 이제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평택이 파룬의 왕기를 받아서 성장한 것처럼 구은 시대는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놓고 봤을 때 평택에서는 인구 100만 명을 계획한다 이야기하던데 저는 절대로 그거는 불가능하다. 제가 맥시멈으로 보는 건 한 70만 명입니다. 지금 60만 명 가까이 됐기 때문에 뭐 10만 명 정도는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 공장이 세계 최대 공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작년만 하더라도 사상 최대 53.7조 투자를 해서 특히 HBM 생산력 능력을 확보한다. 이렇게 작년에 사실 뭐 삼성이 원대한 포부를 갖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도 사실 많이 했어요. 그런데 2024년 이 구은 시기에 들어와서 어떤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투자는 많이 했는데 HBM 쪽에서도 지금 엔비디아 쪽에 납품이 결정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는 퀄컴이나 애플 쪽에 물량이 옛날에 조금씩 받아서 했는데 그것을 TSMC한테 또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이 안팎으로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외국인은 팔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또 우리가 핸드폰 같은 경우 G 플립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중국 측에서 화웨이죠. 화웨이에서 이제 3볼 폴더폰이라 그래서 3번 접는 게 나왔죠. 물론 그 어떤 그 품질이라든지 기술적인 노하우 이런 거는 삼성에 비해서 뒤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 쪽에서는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전 쪽도 지금 지지부진하고요. 더군다나 반도체가 삼성의 가장 큰 주력인데 반도체 쪽에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안팎으로 굉장히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삼성이 잘 돼야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고 평택도 좋아지는데 이런 게 당분간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신 기사거든요. 지금 9월 말에 나온 건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 생산 라인이 줄줄이 셧다운하고 있다. 설비 투자도 보류하고 있고 P2, P3 파운드리 생산 라인 일부를 셧다운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P2, P3 다 져놓고 거기서 파운드리를 생산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있고요. P4, P5도 설비 투자도 잠정 중단한다.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리 쪽으로 지금 TSMC로 거의 다 지금 빼앗기고 있어요. 지금 2나노, 3나노
특히 3나노 같은 경우는 품질이 수율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애플이라든지 퀄컴 같은 경우도 TSMC 쪽으로 지금 빼앗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은 안 들어오고 적자는 나고 있고, 그리고 HBM은 SK 하이닉스한테 지금 뒤지고 있고, 이런 아주 복합적인 부분이 발생을 한 데다 또 투자는 과도하게 했고, 이래서 지금 현재는 중국 쪽에 그나마 메모리 쪽으로서 많이 수출을 해서 실적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내년 가면 힘든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메모리 쪽의 가격도 지금 떨어지는 추세에 있는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중국 쪽에 수출하는 것은 이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중국 쪽에 물량이 엄청나게 나갔는데 이게 내년에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 평택 지역 사이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고, 또 평택 자체 지역 사이에 충격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평택의 경기가 안 좋아지고 거기에 분양받은 사람,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더 훨씬 더 심각하고 아파트의 가격도 예상외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지금 복잡하고 어렵다. 그리고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기운적으로 보면 구은시대의 기운은 평택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